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또 좀 이어나가죠. 기왕에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윤 전 총장이 이제 캠프를 아직 꾸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공보 보좌 팀 대변인이죠. 2명을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15일부터 이렇게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15일부터는 이제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요. 예. 결국 이제 그 공보팀 뭐 꾸린 게 저는 뭐 적절한 타이밍으로 봐요. 네. 너무 이게 빨라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늦으면 이게 피로감이 있거든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이제 그 저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래 보이고요. 제가 상당히 의미를 갖는 거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고 이분은 이제 그 방송도 하죠. TV조선에서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촉이라고요. 아주 예리하게 이제 그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 아마 기자들 공식적으로 대변인 신문 기자들 있잖아요. 아마 원보이스로 아마 본인이 대변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상록 씨라고 있잖아요.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동훈 씨는 잘 알지만 이상록 씨는 이제 그 동아일보 법조팀장이랍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장이고 그리고 이제 좀 진보 신문도 많이 거쳤더라고요. 뭐 한겨레 신문 거쳐서 동아일보 온 거거든요. 법조팀장 하면서 이제 윤 총장하고 친해지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담당관 이런 전부 이게 현직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SNS 주로 담당으로 SNS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현재까지 아마 투톱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좀 젊은 층들 방송 쪽에 좀 젊은 층 행사의 담당은 장해찬 평론가 있죠. 장해찬은 이제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게 방송을 접고 가야 되니까 접고 본격 갈까? 아니면 이게 방송에서 이제 좀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TV 있잖아요. TV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이제 TV 쪽 출신들로 왜 캠프는 한 5명 꾸릴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방송 쪽도 하나 특보 정도 이게 추가해서 일단 최소한으로 캠프를 출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공보팀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뭐 송경식, 이완규 변호사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 대응팀이랄까 이런 역할들도 했고 그게 정무, 기획 또 메시지 수행 최소한의 그런 필요한 인력들도 추가로 이렇게 선임하지 않겠습니까? 한 10여 명 이내에 그런 단촐한 어떻게 보면은 뭐 캠프랄까 이런 보좌팀을 꾸린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 인선이 있겠네요. 네거티브 팀이요. 제가 근데 옛날에 2008년도 이게 이명박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때 막 경선하고 정동영 있죠. 그때 제가 이명박 캠프에 네거티브 팀장했어요. 그랬군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될 때 제가 당의 그 불법 선거 감시 부단장을 했어요. 조은진의 단장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거티브나 불법 선거 감시 이 분야에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서울시장도 보십시오. 저쪽에서 박영선이는 끝까지 네거티브로 시작해서 네거티브로 끝내잖아. 계속 이게 그 뭐 신발 페르가모 신고 뭐 바지 어떻게 입고 뭐 생태탕 있잖아요. 자꾸 이게 그 네거티브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데 윤 총장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뭐 장모 부인까지 놓지만 앞으로 윤 총장 본인도 또 뭐 옛날 수사할 때 어쩌고 저쩌고 흑색성전 이런 데 제2의 김대업 공작이잖아요. 이런 게 놀가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점에서는 상당히 네거티브 대응팀 중요하고 그 점은 오히려 이제 저는 걱정 안 하는 게 검찰 출신들은 전폭적으로 윤석열 총장 미는 분이 많아요. 뭐 이명재 검찰총장도 대표했지만 그분부터 전폭적으로 이 검찰 출신들은 너무 차고 넘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이완규 변호사도 법인도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송경식 변호사도 있지만 변호사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네거티브 대응팀은 너무 많아요. 차고 넘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비법조인 출신들을 중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앞으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수행 같은 거야 뭐 가면 되지만 일정이나 중요한 거는 정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어떤 스탠스 정무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느냐 이게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대변인이 이렇게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윤석열 총장의 개인 일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윤석열 총장 하면은 지금까지는 집코, 그 다음에 다니는 것도 자맹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 속으로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변신이랄까 이런 것을 본격화하겠다 그런 선언이라고 보고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번에 아마 본격한 게 우당 이회영. 예. 이분은 여러모로 윤 총장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독립운동가 중에 그 단재 신채호나 예. 우당 이회영 선생 참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600억이 넘는 돈을 그분이 그 사만 갑족 진짜 명문가 백사 이양복 있잖아요. 예. 오선거 한음할 때 이양복 그 후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여섯 형제가 만주에 가가지고 그때 막내 있잖아 초대 부통령 이시영 예. 막내 빼고 이게 다 굶주려가 죽다시피 순국했잖아요. 아사했죠. 예. 이분이 옥사오고 옥사 아사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의 행보를 갔는데 우당 기념관 있잖아. 근데 마침 또 중요한 게 윤 총장의 큰 참모면서 중마고가 있어요. 바로 이제 연세대학교 이철우 교수예요. 예. 이철우 교수가 이종찬 옛날에 이종찬 의원의 아들이죠. 예. 이종찬이 누굽니까? 바로 이게 그 우당 집안의 그 이종거라고 예. 다 이게 그 후손 아닙니까? 예. 직계 후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야, 이철우 교수하고 이게 그 관계도 있고, 근데 우당 간 거는 상당히 그 저는 행보가 좋았고요.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그 나라의 현안이 있는 데마다 현장 방문하면서 예. 결국 이제 이제까지 자명을 했지만 앞으로 이게 모든 정책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을 떠나서 이게 정책이 놓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장해찬하고 모종린 교수 그 재래시장 그것도 갔잖아요. 예. 앞으로 이게 저는 군데군데 전국 방방곡곡 있잖아. 현장을 누비면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하고 이게 대책 토론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넓혀 나가면서 공약도 개발하는 이런 데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현장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젊은 층과의 그런 접촉을 좀 많이 넓혔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2030 세대 아닙니까? 뭐 60대라든가 이상은 정부에서 하도 뭐 잔돈풍이지만 그 재난지원금 풀어대기 때문에 그쪽은 취업률이 높아요. 그런데 정말 2030들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젊은 층 그 열망과 좌절을 위해 좀 윤석열 총장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간절하고요.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국민들의 관심은 언제쯤 대권 선언이랄까 이 출사표를 던질 것인지 국민의힘 입당은 언제가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될 텐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큰 기자회견 같은 걸 열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또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랄까 어떤 그런 신념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밝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입당의 문제는 또 이제 정치 상황을 보면서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회가 좀 조만간 7월 중에는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 국민들이 너무 칼찍을 느껴요. 본인이 바로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와서도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뭐 기대와 염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 또 가는 길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의사가 전달되다 보니까 지인 이제 무슨 측근이라고 이번에 이제 대변인이 됐으니까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좀 왜곡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그런 게 그 소통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 소통을 제일 못한 게 그 문재인입니다. 기자회견이 지금 5년 다 돼 가는데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전부 이게 짜고 뭐 질문 같지도 않은 핵심은 이게 피해가 버리고요. 제대로 이게 질문 소통을 못 했잖아요. 근데 윤 총장은 뭐 평소에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니까 저는 앞으로 이게 박사님 말처럼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이게 가지지 않을까 이래 예상이 되고요. 저는 소통하면 누가 생각나느냐면 이게 그 루즈벨트 있죠. 루즈벨트 있잖아요. 그 2차 대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노변담화, 노변담화에서 이게 항상 노변 라디오로 정담이라고 우리는 이제 흔히 표현을 했죠. 얼마나 저는 2차 대전 그 암울할 때도 계속 이 희망의 메시지로 라디오로 계속 국민들하고 소통을 했잖아요. 이런 걸 잘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윤 총장도 뭐 비판을 받을 걸 겁내면 안 돼요. 뭐 잘못 말하면 이게 비판도 받아야죠. 그렇지만 이게 그걸 겁내가 자기 생각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자기 생각을 충분히 그 검증받도록 뭐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옛날에 뭐 독립신문 만민공동회처럼 국민들 모아놨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하든 이런 이제 하여튼 국민과 서로 소통하는 이런 이제 기회를 자주 가지게 된다. 그게 바로 저는 문재인 정권 실패 반면교사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맞을매가 있으면 빨리 맞는 게 그것도 좋다고 했잖아요. 뭐 어차피 지금 여권에서는 뭐 송영길이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파일을 차곡차곡 싸고 있다. 그런 파일들을 계속 꺼낼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리 꺼내는 거 다 맞은 거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명을 하면은 그걸로서 끝나는 건데 나중에 늦게 나와가지고 대선 그 중요한 순간에 뭐 이렇게 해명도 못할 흑색선전 마타도가 쏟아지는 경우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야 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와 좀 맞턱차는 관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보면 선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동반 상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도 보면은 14일 날 PNR 리서치가 발표한 거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39.1%로 치솟았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랐어요. 뭐 물론 이준석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하고는 뭐 13% 이상의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간의 뭐 얘기는 호사가들의 그러한 평가라고 보고 또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좀 젊다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총장이 들으면은 좀 섭섭하겠다. 조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다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이제 경선 과정에는 또 이런저런 얘기 좀 과도한 얘기도 또 나오지만 지금 당대표 되고 나서는 그런 것은 없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문자도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고 또 이동현 대변인이 오늘 국민의힘 전대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고 윤석열 전 총장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매우 크다. 기대가 크다.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윤 전 총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처음에 이제 그 윤 총장 측에서는요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독립 변수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독립 변수로 이제 이준석 때문에 뭐 안 들어가고 뭐 아니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경선 과정에 아까처럼 버스는 정시에 출발한다. 또는 이제 그 장모가 좀 마치 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꾀를 내가 비단 주머니 3개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좀 약간 이게 그 언짢은 이야기가 있지만 윤 총장이 그런 걸 신경 써가지고 뭐 고민해서 안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윤 총장 측에서 메시지를 보면 모든 선택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했느냐면요. 나는 이제 그 국민에 불러서 나왔다. 이 말은 이게 국민이 가르치는 길대로 나 가겠다. 국민이 가라는 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이 가라는 길이 뭐예요?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제 보수의 단일 후보가 돼가 정권 교체해라. 이게 국민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게 국민의 정언 명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이 그렇잖아요. 따라서는 윤 총장 측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서 민주당과 심판하는 이거는 이게 불변이라 봐요. 큰 그림은. 다만 이제 그 버스가 떠날 때 미리 가가지고 혼자 떡 앉아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죠. 출발하기 전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입당 시기 있잖아요. 관에게 언제 할까? 7월에 할까? 8월에 할까? 뭐 언제 할까? 요거 정도는 이게 이제 고민을 전략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죠. 그렇지만 이게 그 큰 그림, 국민의힘과 하나가 돼가지고 현 정권 심판하는 이거는 이게 불변이고 뭐 이준석 대표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안 가고 이런 일은 없다. 이래 봅니다.
버스가 정시에 출발하는 것도 좋지만 손님이 있어야 또 그 비용을 낼 것 아닙니까? 손님 없이 떠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을 잘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간에 택시 타고 쫓아와서 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신중한 행보를 하다 보니까 혹시 안철수 닮아가는 것 아닌가? 좀 간보기 이런 걸 간보기 정치랄까?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면서 이 간섭결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대변인도 임명했으니까 좀 더 공개적인 그런 행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탁탁 원래 시원시원한 분 아닙니까? 또 언변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요. 저는 이제 뭐 간철수처럼 이게 간석열 이거는 전혀 동의 안 하는 게요. 지금 타이밍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의 경선도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그 본인의 재판도 아직 2개월 정직도 있어요. 그렇죠. 그 원래 임기가 7월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감안하면요. 적절한 타임에 적절하게 노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간볼 스타일입니까? 국회 가서 보세요. 현직 장관 국회의원 앞에서도 이게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직격탄 달리고요. 본인은 이게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메시지를 보십시오. 간볼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강석열이면 몰라요. 강하다 할 때 강석열. 근데 간을 본다 할 때 간석열은 아니다 말이에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강석열. 이거는 맞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은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지금 이게 안철수 대표도요. 거기서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좀 이게 그 연단의 과정, 실패 과정을 통해서 정치를 좀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냥 자고 일하니까 지지율이 60% 50% 넘으니까 그러면 이게 행보에서 여러 번 이게 잘못을 범했는데 꼬였죠. 뭐 저는 앞으로도 이게 그 안철수도 훌륭한 저는 정치로 가능성이 있다 보는 게요. 원래 옛날에 우리 고전에 그 맹자 있잖아. 맹자도 보면 이게 그 천하의 그 인재들 쓸 때는요. 먼저 이게 수고롭게 몸을 하는 이 말은 이게 고통과 고난, 역경을 먼저 주고 그리고 이게 큰 인물로 쓴다. 이런 이게 구절이 맹자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연단 과정.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게 그 안철수 후보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총장은 나는 간보는 게 아니고 강한 그 소신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손잡고 국민의힘에 같이 입당을 하고 뭐 경선을 거치고 거기서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한테 경선 후보로 선택된 사람한테 다 힘을 모아서 몰아주는 그런 멋진 어떤 경선 정치를 좀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본격적인 대중 정치인으로 변신을 모셔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홍준표 의원도 이게 복당식이고 안철수는 합당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입당하면 이게 3당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최재형 그리고 이제 그 김동연 이런 분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후보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윤 총장이 후보가 됐다. 그러면 이게 최재형도 선대위원장하고 뭐 공동 선대위원장 김종인도 하려면 해야지 뭐 김종인도 일정 지지가 있으니 공동 선대위원장은 되지 하고 않습니까? 그다음에 젊은 층은 이준석이 직접 뛰고 그다음에 좀 보수층은 홍준표 뛰어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자유표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드림팀이 구성돼서 어떻게든 이게 5년 동안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놨잖아요. 이걸 이게 바로잡는 그런 게 드림팀이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드림팀이 구성돼서 공동 집권으로 가는 그러한 좋은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